두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러면 지능형 전략망이 왜 필요하냐? 제가 배경을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2011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제1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자, 지능형 전력망 개념은 기존 전력망에 정보점 통신 기술을 접속해서 이걸 정보통신기술은 뭐죠? 정보통신기술을 보면 되겠죠?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능형 수요 관리를 하고 신에너지를 연계시키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등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전력 기반 시설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지 마시고 10년 전의 개념으로 보시면 혁신적인 기본계획이죠. 혁신적인 기본계획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차세대란 말이에요. 차세대. 그러니까 지금 2010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을 말하죠. 지금 우리 에너지 전략은 40년입니다. 2050년이 목적. 그러니까 이 기준은 40년, 지금은 30년인데요. 여러분 그 알리100이란 말 들어보신 알리100? 알리100. 리뉴어블 에너지란 거거든요. 100이란 말은 100입니다. 이 말을 의역하면 전 세계에 있는 100대 기업들은 자기 회사가 쓰는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라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2050년까지. 그게 알리100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그런 어떤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가 전략을 짜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지금부터 10년 전에 지능형 전력망 구축 미용 촉진하는 법률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저는 요즘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대한민국이랑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다. 대단한 나라다. 이걸 우리들이 잘 정리해가지고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서 후배들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엔지니어를 할 수 있는 그런 K-팝 엔지니어링을 우리가 수출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2012년 6월 달에 제1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에 의하면 자, 앞으로는 전부 다 디지털이다. 디지털. 이 디지털이라는 단어도 제가 수요일 날 설명드렸어요. 디지털은 반도체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죠? 나타난 거죠. 조건이 맞으면 1이고 조건이 안 맞으면 0이다. 그죠? 그러면 1은 에너지가 흐르는 거고 0은 에너지가 없는 거다. 이거를 디지털이라고 한다. 근데 디지털의 특징은 뭐냐면 클락만 구분해주면 서로 다른 거를 합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걸 곱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걸 승할 수 있다. 이 단어를 종합, 통합, 융합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개념이야. 디지털이란 말 한마디가 아날로그가 디지털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산업적으로는요. 모든 산업이 디지털화되면서 기술과 산업이 종합되고 통합되고 융합되는 과정으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고 그게 기술이란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사회의 쌀이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정보사의 쌀이란 말도 했죠. 요즘 이제 뭐 지식정보사회 또 지능정보사의 쌀은 데이터라고 이야기하죠. 어제 한 교수님 데이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자, 아무튼 지능형이다. 스마트해졌다. 근데 여기서 지능형은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영어로는 이거를 스마트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단어는 뭐예요? autonomous.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마트지만 앞으로는 autonomous가 된다. 자율적으로 관리 체제가 된다. 분산 체계. 이게 뭐냐면 중앙 집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가 지금 이제 대전에 있고 광주에 있고 대구에 있는데 이 센터가 만약에 이제 뭐 외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거잖아요. 왜? 거기에가 뭐 중앙정부 전체 서버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게 바로 뭐냐? 분산 체계입니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능형 전력망에도 분산 체계, 바로 블록 체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발전소에 발전한 양이 쭉 흘러가다가 중간중간에 모아 있다가 거기서 바로 이제 분산되는 거죠. 네트워크 구조로 간다.
그동안은 방사성에서 자동 복구된다. 아까 이게 오토노머스란 겁니다. 오토노머스란 말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운영 관리에서는 예측이 가능한 운영 관리, 더 나가서 지 스스로 설비 자체가 스스로 예측해서 하는 것을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라는 말합니다. 예지 정비. 미리 알아가지고 지가 스스로 정비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거 대단한 거죠. 그게 IoT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ICT, IoT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이런 과정을 만들었지만 정말 이런 어떤 기술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실시간 요금제가 된다. 전력 요금이 지금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전력 요금 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실시간 전력 요금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방향 정보 교류가 된다. 왜? 통신이 있으니까. 통신의 기본은 뭐죠? 송신과 수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전력은 생산과 소비 동시에 이루어지고 통신은 송신과 수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다양한 소비자 선택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사업자가 큰 한전이 있고 나머지 지역 전기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런지만 이제 점점 더 많아져서 이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되면 태양광 사업자들도 또 에너지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지능형 전력망 기본 계획이 2012년 6월 달에 발표가 됐다. 자, 기본 구성 요소를 보시면 AMI란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검측하려고 하면 계량기가 스마트가 돼. 스마트. 똑똑한 계량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드밴스드 메터링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냥 똑똑한 계량기입니다. 똑똑한 계량기. 자, 두 번째는 에너지를 소비자가 스스로 관리해보자, 그런 이야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가전제품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가전제품에서 물론 이제 겉으로 보면 에너지 소비량이 써 있으니까 우리가 그 에너지 소비량을 알지만 그 에너지 소비량은 거의 이제 적정할 때 나온 거고요. 우리가 쓰지 않을 때는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 생각하면 전기밥솥에 대해서 밥을 할 때는 에너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보관할 때는 에너지 덜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들을 다 검측해서 계량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걸 EMS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고 생각하면 그 EMS 시스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것들을 줄여주고 관리하면 되겠잖아요. 그런 것들을 EMS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SS입니다. 전기 저장 시스템입니다. 자, 에너지가 남았어요? 그럼 집에서 충전해야죠. 충전해서 에너지의 비싼 시간에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차. 요즘 전기차 많이 보급되고 있죠. 물론 요즘 시청하면 한 1년 기다린다고 그러는데요. 분산전원이란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한전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발전소, 정확하게 말하면 한전이 아니죠. 발전회사에서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6개 발전회사인데 발전회사에서 발전해가지고 한전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했잖아요. 그게 이제 중앙 집중형 전원 시스템인데 이제는 그렇게도 하지만 우리 집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죠. 뭘로? 태양광으로. 그렇게 해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소비자가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래서 전력 입장에서는요, 분산 전원이다, 흩어진 전원이다. 그래서 분산 전원이다, 그런 말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에너지나 재생 에너지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산 전원이 많아진다. 그러면 결국 정부 입장, 국가 전체로 볼 때죠,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처럼 발전 사업자가 6개뿐이 없으면 발전 사업자 6개만 관리하면 되는데 보이지도 않는 태양광 사업자들은 그 많은 사업자들을 다 관리한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겁니까? 바로 정보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어찌됐든 분산 전원의 의미는 소비자가 직접 생산하는 에너지원을 말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단어로 말하면 신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는 말이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양방향 정보통신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 또는 지능정보 집어넣으니까 뭐죠? 바로 양방향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송배전 시스템. 송배전이면 제가 전력계통을 제가 아까 4개로 말했죠. 발전, 변전, 송전, 배전. 그것들을 전부 다 통신망을 깔아가지고 또 진흥화시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에 전력에 관련된 학과나 전력 산업을 다루지 않은 것들인데 사실은 정보통신과 전력이 융합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설비들이고 이 설비들을 가지고 만드는 망을 지능형 전력망이다. 정의로 말하면 전통적인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 또는 지능정보기술을 융합한다. 그 말을 우리 교육과정으로 말한다면 IT, CT, ICT,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5G, 방통신망, 블록체인, 그 다음에 AR, VR, 이런 것들을 다 융복합시켜서 전력망 자체를 지능화시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지능형 전력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온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는 사실 우리 통신하신 분들은 좀 낯설지만 이렇게 기존에 있는 전력망과 새로운 통신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새롭게 설비들이 등장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EV란 말은 태양광 발전을 갖다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IHD란 말은 In Home Display. 아까 제가 EMS라고 했잖아요. 가정에 예를 들어 가전제품이 10개 있는데 10개에서 예를 들어 아침 10시에 얼마만큼 전력을 쓰고 있는지가 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프로. 그게 IMD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전력을 많이 쓰고 있는 거 가서 관리를 하면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PLC란 말은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 전력망에다가 통신할 수 있는 그런 PLC 모뎀을 달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 한전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전력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PLC 모뎀만 달면은 별도의 추가 설비를 달지 않고도 그 이용자의 소비자의 전력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었죠. 그다음에 AMI는 아까 말씀드렸고 계량기고요. DCU란 말은 그 AMI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데 그걸 다 1대1로 가져오려고 하면 통신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 10개에서 30개씩 묶습니다. 그걸 갖다 DCU라고 그래요. 그 데이터 컨센트레이션, 집중하는 그런 유니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EMS란 말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EMS는 소프트웨어고 IMD는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보여주는 건 IMD고 처리하는 거는 EMS거든요. EMS는 우리 아파트 같은 데는 홈스랍니다. 홈스, 햄스, H, 홈 에너지 매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고 빌딩 같은 데는 BAMS라는 BAMS, 빌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공건축물 같은 데는 BAM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같은 데는 PAMS. 그래서 이거 우리가 3EMS라고 하거든요. 이게 결국 이게 되어야 제대로 이제 우리 에너지 관리가 되는 거죠. EMS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니까. 그 다음에 DMS란 말은 이제 그 분산 배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데 결국 이제 전기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소비자들이 어디에 있고 그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제일 쓰고 있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면요. 제일 끝단에 배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누가 얼마 쓴지 알아야 되잖아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배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롭게 추가된 개념이다. 어떨 때?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됐을 때 추가되는 설비들이고 그런 것들을 용어 정의한 것이 지능 전력망 기본에 나온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래의 계획은 크게 보면 양방향 통신이에요. 양방향. 전력은 한 방향으로만 전력만 공급했는데 이제는 소비자의 전기 사용량을 직접 실시간으로 봐니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기술이라는 게 등장하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나라 이제 요즘 민주화되다 보니까 무슨 선택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자의 에너지 선택권을 높여주자. 그래서 결국 뭐냐?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자. 많이 듣던 소리죠. 우리 마케팅에 많이 듣던 소리인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전력망에다가 적용하자. 그게 바로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전력 산업도 보시게 되면 화석 연료 유지에서 신재생이나 분산형 전력으로 많이 여기서 일반화라는 말은 이제 보급돼 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기저전력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가 100이라고 생각하면요. 최소한 30에서 50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보통 30에서 한 40%까지, 석탄 발전소도 한 20에서 30까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저전력이라고 하고 나머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써서 하는 것들입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그 첨두 발전원의 수요가 감소한다. 이 첨두 발전원이라는 것은 주로 양수 발전이나 LNG 발전소 같은 양수 발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수력 발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첨두 발전원으로 썼는데 그것들을 대신해 가지고 저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력 산업도 계량기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아니라 앞으로 가전 제품까지도 관리하자 그죠. 이게 결국은요 가전 제품 회사들의 전력 사용량 같은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 우리 산업통상부에서 전력 정책에서 포함시켰다는 거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력을 어떻게 줄일 거냐 컨설팅도 많이 일반화될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공급자가 많아질 거다. 다수의 공급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수요자도 참여하는 그런 전력시장 바뀔 거다 하는 것들이 되고요. 요거에 따라서 실제로 전력 산업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했거든요. 통신은 자주 변하는데 전기는 안 바뀐다는데 지금은요 전기도 엄청 많이 바뀝니다. 이런 걸 모두 안 하게 되면 전기 분야에 있는 엔지니어들도요 이제는 제대로 엔지니어링이 안 되는 거죠. 저 자신도 지금 원래 통신공학을 전공했지만 현재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제가 한빛DNS거든요. 한빛DNS는 태양광 회사라 했잖아요. 태양광 회사 그 태양광 회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일반적인 산업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실제 산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전이나 통신 산업도 변하고 있고 가전 산업도 변하고 있고 건설 산업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유철식 교수님한테 스마트홈, 스마트 빌딩, 뭐 스마트카, 스마트 하이웨이 다 배우셨잖아요. 그 건설 산업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전에는 또 우리 황 교수님한테 스마트 시트 배우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가지고 결국 뭐냐면 우리가 홈도 바뀌고 빌딩도 바뀌고 도시도 바뀐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자동차 당연히 바뀌죠. 자동차, 전기 자동차더라고요. 어제 황 교수님 잠깐 강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뭐 무슨 이제 옛날 발전 자동차 회사가 배기통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뭐 제로가 돼가지고 어쩌다 부동산이 있으니까 그걸 먹고 산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이야기 핵심은 뭐죠?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연구 개발은 많아지만 전통적인 디젤 자동차 관련된 뭐 배기가스 이런 것들 배관통 이런 것 연구 안 한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변한 거죠, 변화는. 그다음에 전력 산업 전체가 변할 것이다. 이게 이제 미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렸고요. 물론 좀 깊은 이야기도 있지만 딱 한마디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력망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근데 소비에 맞춰서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생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줄이는 방법이죠. 소비자가 얼마를 쓰는지 알아가지고 미리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다. 두 번째는 소비자가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 연관된 개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정보통신직 관계 공무원님들은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스마트 도시를 하든 혹시 여러분들이 또 전력계에 관련된 것 공부하시더라도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IT, CT, ICT, IoT 관련된 기술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공직에 있을 때 다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명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첫 시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